대체 왜 한국인들은 특별 대우를 받는 건가요? 파리올림픽 취재했던 기자들이 말하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대접받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파리올림픽을 취재했던 기자들이 파리올림픽을 취재하는 동안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을 만나며 한국인들은 정말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한국인들의 특별함이 무엇일지 오늘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적인 문화에 관해 기사를 쓰고 있는데 지난 파리올림픽 기사를 정리하면서 느낀 한국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저는 처음에 편집장님이 저를 불러 파리를 가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올림픽 기사를 보도할 생각에 설레임과 흥미가 가득했었거든요. 그러나 파리에 도착하고 취재를 시작하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들기 시작했어요. 파리 시민들은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더 많았고 광장 곳곳에는 올림픽 오지 말라는 슬로건을 들고 시위를 하는 시민들도 볼 수 있었어요. 파리 관광청은 올림픽 기간 동안 관광객이 1,600만 명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관광객들을 위해 파리 시민들을 희생시키고 있었죠. 450년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 길거리 서점 부키니스트 상인들은 강에서 열리는 개막식 보안을 위해서 부키니스트 철거하기로 추진했다가 상인들 반발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쉼터의 거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 시설들을 올림픽 관련 시설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1만 2천 명이 넘는 노숙자들이 강제로 추방당했어요. 파리 외곽에 위치한 센생드니주 봉기는 아프리카 이민자의 비율이 50% 넘는 지역인데 이곳의 이민자들도 올림픽 선수촌 건설을 이유로 강제 이주를 당했죠. 파리의 상징인 샌느강은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각종 우수와 산업, 해수가 흘러들어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못할 정도로 수질 오염이 심각해서 100년이 넘게 수영이 금지된 곳이지만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이곳에서 수영 경기를 치르기 위해 2조 원 넘게 쏟아부었습니다. 파리시장은 파리의 부시장이 샌느강에 입수하는 영상을 SNS 게시하며 올림픽 덕분에 2025년부터 샌느강에서 모두 수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올 초 수질 모니터링 단체에서 대회가 열리는 샌느강의 14개 시료를 채취해 세균 농도를 분석했고 14개 중 13개의 시료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샌강의 수질 논란이 끊이질 않자 마크롱 대통령은 직접 샌느강에 수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많은 파리 시민들은 SNS 상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수영을 하는 날 샌강에 똥을 싸겠다라는 해시태그를 올리기도 했죠.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샌느강에 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7월 초까지도 강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대장균 수치가 나왔는데 현재는 얼마나 수질이 개선되었는지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죠. 취재 중 시위하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전 세계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물가 급등과 교통 대란, 숙소 대란뿐 아니라 테러까지 우려된다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취재 당시에는 설마 그럴까라고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 그 말은 결국 현실이 되었어요. 파리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주요 관광지인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입장료도 20에서 30% 인상하고 있고 올림픽 기간 동안 지하철 운임은 2배로 인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죠. 관광객들에게 교통 혼잡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그 결과 파리의 비행편 호텔의 예매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년과 비교해서 예매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죠. 현재 파리 시내는 관광지 중심이 철제 펜스로 가려져 있어 정작 관광객들은 파리에 와도 파리의 명물을 가까이에서 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최근에 파리를 관광하러 온 관광객들을 취재하는데 그들은 곳곳에 처 있는 펜스와 유명 관광지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식당,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었죠. 그리고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며 각종 무장 단체들의 테러 위험에 시내 곳곳에는 중무장한 경찰과 헌병 경비대가 돌아다니고 특정 구역을 입장하기 위해서는 QR코드 형태의 통행증을 미리 발급받아야 해요. 프랑스 경찰은 올림픽 개막 당일 약 5,000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까지도 QR코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돼서 시민들의 불만은 최고에 달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번 파리 올림픽은 시작 전부터 말도 많고 살도 많았던 올림픽이라
여러 기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제대로 파리올림픽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이야기하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누가 봐도 파리올림픽은 문제가 많아 보였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이번 파리올림픽을 친환경 올림픽으로 하겠다고 홍보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하계 올림픽을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평균 350만 톤 정도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150만 톤 이상 배출하지 않기로 계획을 했죠. 그래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승마 경기를 진행하고 에펠탑 앞에 샹 드마르스 광장에서 비치 발리볼 경기를 했어요. 올림픽을 위해 건설한 경기장은 상트르 아쿠아티크 딱 2곳뿐입니다. 경기장의 90% 이상을 기존의 시설이나 임시시설로 사용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경기장만이 아닙니다. 파리올림픽 선수촌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건물의 크기와 배치를 다양하게 해서 공기순환을 촉진하는 자연 냉각을 유도하고 냉각 시스템을 활용하면 내부의 온도가 외부보다 6도 이상 낮게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7월에 파리의 기온은 100년 전 파리올림픽보다 평균 기온이 3.1도 올랐고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최고 43도까지 온도가 올라서 지금까지 약 1만 4천 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을 정도로 파리는 유럽 내에서도 폭염에 취약한 도시입니다. 결국 파리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더운 올림픽으로 기록된 2020년 도쿄올림픽보다 더 더운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쓰기 위해 파리에 여러 번 방문하는데 7월부터 한낮에는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낮에는 숙소에서조차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더워서 견디기가 힘들 정도예요. 와중에 예산이 많은 일부 나라들은 자국 선수들에게 이동형 에어컨을 지원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에어컨을 지급할 수 없는 나라들도 있어서 전 세계의 축제가 아닌 나라별 빈부격차를 부각시키고 빈부격차에 따라 경기 결과와 선수들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 모든 사태들을 알게 되면서 제가 아닌 누가 봐도 이번 파리올림픽은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을 끌어들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BTS 멤버 진을 올림픽 성화 릴레이 주자로 투입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 것이었죠. 처음에 진이 프랑스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랜만에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어떻게 이런 귀한 분을 초대한 건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어요. 당연히 유럽 각국에서 온 기자들도 진을 성화 주자로 초대한 것에 대해 칭찬 일색이었어요. 취재를 하면서 도무지 웃는 기자를 볼 수 없었는데 진의 이야기를 할 때는 모두가 입가에 미소가 가득해 보였죠. BTS 멤버 진의 인기는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불타올랐고 당연히 올림픽의 분위기는 달아오를 수밖에 없었죠. 아침 일찍 진의 성화봉송이 예정된 루브르 광장을 방문했는데 엄청난 인파에 깜짝 놀랐어요. 일찍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루브르 박물관 앞에는 사람들이 가득해서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도 힘들 정도였죠.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다양한 나라의 언어가 들렸고 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K-팝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계속해서 파리올림픽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파리올림픽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들만 봐왔는데 오랜만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저도 BTS 팬이에요. 그래서 진이 성화봉송 주자로 프랑스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가까이서 진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설레임도 가득했어요. 저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BTS에게 열광하고 있어서 독일에 있는 지인들한테 진을 볼 수 있어 부럽다고 연락이 왔을 정도였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독일에 있는 친구에게 파리를 취재하러 온 날 중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죠. 그런데 진을 초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기자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온 기자는 대체 프랑스 올림픽에 BTS 멤버 진이 여기를 왜 왔냐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며 한국 정부가 분명히 한국을 알리기 위해 스폰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더 가관이었던 것은 일본인 기자의 말에 답변하는 중국 기자였어요. 중국은 이번 파리올림픽에 스폰서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의 스타가 아닌 한국의 스타를 성화봉송에 나오게 하냐며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저를 포함한 다른 기자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황당함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특히 프랑스 조직위원회에서 BTS 멤버 진과 특별하게 한국어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는 저는 한국의 위상이 정말 대단하구나 느꼈어요. 제가 아는 프랑스는 프랑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나라예요. 프랑스에 오면 불어를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프랑스에 와서 영어를 사용하는 관광객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러 번 만나보았어요. 그런 프랑스에서 한국어로 진을 취재했다는 것은 그만큼 프랑스 안에서 한국의 위상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온 기자는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을 특별 대우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란 나라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프랑스 조직위원회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중국인 기자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현실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예전에 중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에 대한 기사를 여러 번 작성한 적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쓴 기사들 중 한국의 문화에 대해 소개한 기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댓글이 달렸고 한국 문화들을 칭찬했는데 중국 문화를 소개하는 기사는 관심조차 가지는 사람들이 없었죠. 비판적인 댓글조차 볼 수 없었어요. 아무도 제 기사를 읽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와 반대로 한국의 기사들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그 당시에는 단순히 사람들이 중국보다 한국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된 실상을 파리올림픽 취재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을 보면서 중국과 중국인을 좋아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비난하지 않고 무시하면 감사해야 할 정도였었다.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요. 파리에서는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한 번은 호주 여성이 5명의 남성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사건도 있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올림픽 보안 문제로 인해 더 많은 인원의 경찰이 필요한 상황인데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기간 중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한국을 비롯해 4개국의 경찰 파견을 요청했어요. 올림픽 역사상 다른 나라에 경찰 파견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파리 곳곳을 취재하러 다니면서 이내 파리 정부가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파리에 온 중국인 관광객들 중 여러 명이 소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프랑스 정부는 생강 주변 일대를 보안구역으로 통제하고 차량 진입을 막고 있었어요. 적색구역에선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회색구역에서는 거주자도 QR코드가 없으면 입장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죠.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구를 막는 경찰에게 항의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죠. 경찰들은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렀고 QR코드를 발급받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조차 입장하지 못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저도 중심부에 있는 레스토랑을 취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주 막무가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인식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잠시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나올 테니 들여보내달라는 이야기만 무한으로 반복하고 있었죠. 결국 중국에서 파견 온 경찰이 진입한 후에야 중국인 관광객들은 되돌아갔고 취재를 하는데도 중국인들의 매너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에펠탑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식당들도 가게 앞에 철창이 쳐 있어 예전처럼 제대로 에펠탑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는 것은 어려워요. 제가 막 취재를 갔을 때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과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언쟁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죠. 오랜 시간 동안 언쟁 후 그 중국인 관광객들은 돌아갔는데 식당 사장님께 물어보니 중국인 관광객들이 예약을 하고 식당을 방문했고 외부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진을 찍은 뒤 이곳은 펜스 때문에 제대로 에펠탑을 볼 수 없으니 여기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며 되돌아갔다는 이야기였죠. 사장님은 에펠탑 근처 레스토랑들은 예약된 테이블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 이미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 예약까지 하고 와서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바람에 그 시간에 다른 손님들도 받을 수가 없어서 손해가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철제 펜스가 설치된 이후 이런 관광객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중국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변에 레스토랑도 비슷한 일을 경험한 곳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혹시 중국인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에펠탑 가까운 곳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식사는 하지 않고 나오라고 이야기가 퍼져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로 여러 번 경험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약한 손님이 방문했는데 그들이 중국인 관광객이면 긴장부터 된다는 이야기도 하실 정도였죠. 설마 많으면 얼마나 많으려고 하며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결국 저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올림픽이 가까워지면서 파리에 입국하는 관광객들을 취재하기 위해 공항을 갔는데 공항에는 입국하는 사람들과 취재기자 등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여서 정신이 없었어요. 붐비는 인파로
공항 안에는 열기가 가득해서 등에서 땀이 흐를 정도였어요. 여러 관광객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유독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며 제대로 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보였죠.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시끄럽고 난잡해 보였어요. 그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동양인 여성과 부딪히면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할머니는 크게 넘어지는지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할머니와 부딪힌 동양인 여성은 떨어진 물건만을 줍고 있었죠. 저는 깜짝 놀라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는데 멀리서 동양인 남성 한 명이 뛰어오더니 할머니를 부축하기 시작하고 할머니께 괜찮으신지 걱정하는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은 일행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동양인 남성이 여성을 향해 짐을 줍는 것보다 넘어지신 할머니를 돕는 게 먼저 아니냐고 말하는데 그 여성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여성들과 중국어로 대화하며 키득거리면서 웃는데 그 모습을 본 저까지도 화가 날 정도였죠. 다행히 할머니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은 사과도 하지 않고 재빨리 짐을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중국인들을 비난했지만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갔죠. 파리올림픽을 취재하기 전까지 저는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대국이고 문화적으로도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중국에 관심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매너는 물론 기본 질서조차 지키지 않는 여러 중국인들을 보면서 중국이 왜 세계인의 주목을 못 받게 되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되었죠.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에서 한국의 단복을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의 출연자 중 한 명인 연진이의 제수복을 닮았다며 조롱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파리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화제의 단복 탑10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한국의 단복은 포함되어 있지만 중국의 단복은 탑 110에 이름조차 없었죠. 중국의 단복은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받지 못해서 한국의 단복이 부러워서 조롱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지경이죠. 무신사 스탠다드가 제작한 한국 대표팀 단복은 젊은 활력과 진취성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벽청색을 주 컬러로 삼았다고 해요. 블레이저와 슬랙스는 올림픽 기간 프랑스 파리 현지의 무더운 날씨를 감안해 여름용 울 소재를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티셔츠도 냉감 및 흡판 속건 기능성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능도 디자인도 우수한 한국 단복을 깎아내리기에 바쁜 중국은 넷플릭스 시청이 되지 않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중국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죠? 개인의 창작물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낮은 중국은 복제품의 천재라는 세간의 말들이 떠올랐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 온 기자까지 매번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달려들어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아무리 질투심에 휩싸여 한국을 비난해도 중국인들의 행동을 보면 중국은 100년이 지나도 한국을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최근에 프랑스가 중국인을 차별하고 한국인들을 특별 대우한다며 비난하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프랑스가 중국을 차별하고 한국을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에서 본 중국인과 한국인의 모습만 봐도 한국인이 특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국인들은 본인들이 왜 다른 나라에서 좋지 않는 대접을 받는지 스스로 가슴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 개회식은 올림픽 최초로 샌느강을 따라 야외 개회식이 열렸는데요. 각국의 대표단이 샌느강에 수상 행진을 하는 모습은 정말 잊지 못할 아름다운 장면이었답니다. 그리고 파리의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경기가 열리면서 주변 경관을 보는 것도 환상적인 올림픽으로 기억에 남았답니다. 파리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예술의 도시인 만큼 낭만과 예술과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올림픽이었습니다. 게다가 명품 브랜드 회사가 파리올림픽을 2천억 원 넘게 공식 후원하면서 역사상 가장 럭셔리한 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했었죠. 완벽할 순 없지만 아쉬움도 많았던 파리올림픽이었지만 저에게는 잊지 못할 아름다운 올림픽으로 기억될 것이랍니다. 한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저는 한국을 달려가고 싶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날들 되세요.